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 K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헤드앤숄더 패턴 완성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 역헤드앤숄더 패턴인가? 라고 쓴 것 같아요. 조금 엽게도. 네, 다음 내용은 그냥 제 기준으로 보는 기술적 분석 내용이니까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참고란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재료로 삼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될 만하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지수를 보는 이유는 단기 매매를 하든 스윙 투자를 하든 지수가 올라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수를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제대로 가지 못한다면 내 종목이 올라갈 확률이 많이 적어지는 거죠. 특히 오늘처럼 윗골이 길게 달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형국이라면 상당히 오늘 매매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지수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제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요. 제가 여기 이제 박스권 해놓은 데를 지지하고 돌파해서 21선까지 붙어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까지 한번 완성해서 쌍바닥 만드는 패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혹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물려 있는 개인 물량만 한 20조 가량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이 다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윗꼬리를 크게 달았다라는 부분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보게 되면 뭐 상해 종합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신천도 그렇고요. 뭐 홍콩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뭐 지금 볼 수 있는 데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대만은 좀 미국 많이 쫓아갔네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지금 미국이 21선 정도까지 붙여주느냐 못 붙여주느냐에 따라 우리가 나라가 여길 완성하느냐 헤드앤숄더 모습을 완성하느냐라는 어떤 흐름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라인인데 지금 2976포인트를 만약에 깬다면 61선 깨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2700 여기 정도까지 내려오거나 혹은 어딘가에서 지금 제가 이제 그어놓은 추세선이 있잖아요. 요런 추세선에 맞고 떨어지는데 스토캐스틱 20과 5가 침체권에 들어올 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모습이죠. 오늘 드디어 이제 음봉나기 시작했는데 얘도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추세대를 가고 있는데 얘는 벌써 이제 진입을 했거든요. 먼저 시작했죠. 61선도 깨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121선 900포인트 정도가 마지막 포인트가 되기를 좀 바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하는 부분도 있고 SOC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시장 선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좋은 뉴스들도 있는 반면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 부분이 이제 급상승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연준의 금리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또 이제 뭐 앨런의 재무장관인가요? 그분이 나오셨고 그럴 일은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시장은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유동성이 풀려 있는 부분을 시장이 드디어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라면 한 요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한 121선 정도까지 떨어지는
폭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번 지지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지지는 처음 지지할 때보다 확률이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점 연결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도 할 수 있겠고, 뭐 우리나라 수출 지수라든가 뭐 디램의 어떤 슈퍼사이클 흐름으로 본다면 지수는 잡아주지만 내 종목은 안 가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는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응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특히 오늘처럼 쭉 올라가서 돌파할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달게 되면 아침나절에 상승했던 종목들 다 이제 빠져서 나온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S&P 500, 나스닥, 그다음에 다우존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나스닥 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P 500이랑 다우존스,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 약간 왜곡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S&P 500이 이 정도 해주고 있다는 얘기는 되게 좋은데, 어떤 형식으로 갈런지, 결국에는 여기 상단 돌파를 하고 가야 되는데, 얘가 올라온 폭을 보면 2200에서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금리 10년물 국제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조금 더 영향받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데 그렇게 큰 물량을 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만 좀 사고 있고, 결국에는 연기금이 이제 중소형주 관련돼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올 건지, 그 다음에 시장에 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현대차 뭐 이런 친구들이 조금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흐름은 뭐냐면, 만약에 지수가 상승하고 다른 여타 종목들이 안 가는 형국이 나온다면 결국 삼성전자를 위시한, 그치, 21선 위에 있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뭐 SK하이닉스라든가 뭐 이런 몇 개 상위 종목들만 가고 나머지는 못 가는 형국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좀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개인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가령 뭐 아래 바로 밑에 있는 뭐 5일선이라든가 21선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 반응해서 뭐 비중 조절 뭐 10%가 됐든 5%가 됐든 이렇게 비중 조절 하신 다음에 가져가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들이 있고 내가 현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종목들을 아주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시장 체감이 상당히 보유 종목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상황에 맞게 반응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오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장을 겪어본 바로는 이럴 때는 개인들 곡소리가 안 나는데 이럴 때 곡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 곡소리가 날 때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물론 뭐 여기서 들고 계신 분이 여기까지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막 신규로 들어오셨던 분들의 곡소리가 이제 좀 날 때가 됐어요. 이런 횡보장이 대부분 나고, 여기 밑에서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안에서 다시 또 매매를 시도하다가 물려서 내가 여기 1,000만 원이 있었고 여기 2,000이 됐는데 뭐 2,000이 1,800이 되고 1,700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만들었던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가령 뭐 904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라고 할게요. 2,962포인트, 뭐 조금 더 잡는다 그러면 2,947포인트를 깨지 않는 흐름으로 옆으로 횡보해주면서 계속 박스권을 이제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죠. 그 방법이 지금은
가장 해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세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박스권 조정을 위아래 구간으로 계속 해주는 게 좋다. 하지만 지금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또 그 부분을 또 이제 몇 개 종목을 이제 추려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데, 오늘 이제 아침나절에 만들었던 동영상에 비해서 지금 보게 되면 전부 하락하는 중이거든요. 윗꼬리 다 달고, 특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위아래 변동폭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응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박셀바이오를 기준으로 21선 깨면 5일선 깨지는 거고, 그럼 다시 또 88,0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이게 4만원 폭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수익을 못 챙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고 좀 반응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보시고 시장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었겠지만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